네, 계속해서 Security Association 보안 연계 설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IPsek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IPsec 구조가 인터넷 익스체인지 플러스 그 다음에 AH로 할 건지 또는 ESP로 할 건지 이렇게 초점을 맞췄잖아요. 바로 이 SA 보안 연계 설정을 위해서 바로 이 인터넷 익스체인지 프로토콜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보안 연계가 도대체 뭐냐? 자, 그 A 호스트하고 B 호스트가 서로 통신을 하는데 IPsek으로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쌍방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AH로 할 거냐 또는 ESP로 할 거냐. 그 다음에 AH, ESP로 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제공되는 게 인증,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인테그리티, 그 다음에 기밀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리플레이 어택, 그 다음에 운영 모드. 운영 모드가 뭐였죠? 터널링으로 할 거냐? 트랜스포트 모드로 할 거냐? 예, 이거 관련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쌍방이. 그럼 터널링 모드로 하자. 리플레이 어택을 하기 위해서 시퀀스 넘버는 어떻게 정할 거냐? 그죠? 기밀성을 할 때 3데스 알고리즘을 하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키는 뭘로 할 거냐? 인테그리티는 해시니까 샤로 하자. 그 다음에 인증은 HMAC으로 하자. HMAC으로 할 때 프리시어드 키로 공유를 할 거냐? RSA로 공유를 할 거냐? 그죠? 프리쉐어드로 하게 되면은 DPL만 그 키 교환이 돌아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RSA로 하면은 HMAC에 사용하는 키를 이 B의 공개 키로 그 암호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인증서, 요거에 대한 인증서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거를 이제 합의하는 게 바로 Security Association이에요. 네, 보안 연계라고 이렇게 터미널로지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안 매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 종류, 바로 AH, 지금 얘기했죠? ESP, 인증 알고리즘은 HMAC 샤로 할 거냐, MD5로 할 거냐. 그죠? 여기에 사용되는 메시지 인증 키는 뭐로 할 건지, 인증 키는 프리쉐어드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DPL만 이 키 교환이 이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암호 알고리즘 3데스로 할 건지 AS로 할 건지.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대칭 키는 어떻게 할 건지 순서 번호. 이게 바로 보안 그 매개 변수를 서로 설정하는 게 쌍방이 설정하는 걸 Security Association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SA는 이게 단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터널링을 할 때 게이트웨이, 라우터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있으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요 A 게이트웨이하고 B 게이트웨이가 터널링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웃바운드에 관련된 SA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인바운드에 대한 SA 설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설정된 값이 아웃바운드하고 인바운드하고 서로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하게 되면은 서로 같아서 같게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웃바운드로 가는 SA인 예를 들면 아웃바운드로 가는 거는 ESP 터널링으로 하는데 인증 알고리즘은 HMAC 샤로 한다. 근데 인바운드는 이 게이트웨이 B가 보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ESP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인증은 HMAC의 MD5로 한다 이거죠. 이렇게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방향 연결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수의 SA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적으로 이건 다이나믹하게 SA가 변경이 된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A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 상호 합의를 이제 이 A라는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 요거하고 합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합의를 하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작업 키 관리, 매뉴얼 키. 그러니까 매뉴얼 키는 예를 들면 라우터에 저기 로그인을 해서 그 매뉴얼로 입력하는 거예요. 네, 타이핑하는 거죠. 그 다음에 IK는 입력은 하되 약간 뭐 완전히 자동으로 될 수는 없겠죠. 라우터에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하겠죠. 세팅을 하는데 이 자동으로 이게 어느 정도 뭐 하루가 지나면 24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SA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런 걸 바로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예요. 그럼 뭐가 편하겠어요? 이게 편하겠죠. 매뉴얼로 하면은 적당한 그 SA 그 설정된 값을 매뉴얼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또 하루 지났으면 또 들어가서 그 SA 설정된 값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IP색에 대한 그 SA 설정 값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바꿔준다는 거죠. 어저께는 이걸로 했다가 오늘은 이걸로 했다가, 네? 그리고 어저께는 3DS로 암호화를 했다가 오늘은 AES로 암호화를 한다든지, 키에 관련된 그 뭐 크기도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IK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그게 설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오퍼레이터들은 당연히 이것을 사용하겠죠. 키 매뉴얼로 하지 않을 겁니다. 키 매뉴얼로 했을 경우에는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리스크가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네. 자, 그래서 숫자걷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숫자걷기 관리하기 전에 우리 IK,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볼게요. 이 호스트 A하고 호스트 B가 이제 IP색을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SA 설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매개 변수가 설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두 단계로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같은 용어예요. IK 1단계 메인 모드. 이게 어그레시브 모드가 있는데 이 어그레시브 모드는 우리 얘기하지 않고 메인 모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IKSE, Security Association, IKSA 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를 해요. 2단계 할 때는 IK 2단계, 퀵 모드, IPsec SA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같은 용어들이에요. 이렇게 같은 용어들. 자, 그러면 수작업 관리를 한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요 1단계를 IK로 쓰지 않고 수작업으로 타이핑을 해서 라우터에 로그인을 해서 수작업으로 타이핑 한다는 얘기예요. 명령어 타이핑을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요 1단계에 관련해서. 그러면 만약에 자동으로 IK 모드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자동화되고 이것도 자동화되는 거겠죠. 그죠? 원래 이 IK 프로토콜로 하면은 물론 적당한 그 파라미터나 이런 거는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키라든지 이런 게 갱신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작업 관리, 이 매뉴얼 키 매니지먼트로 성취를 하면 적시 적용이 어렵다. 적시 적용이라는 게 갱신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갱신이. 그런데 IK로 하면 자동 설정이 되고 매개 변수를 전달한 보안 채널에 대한 확장성이 높아져요. 네, 확장성이. 아무래도 수시로 이제 바뀌니까 확장성이 이제 좋겠죠. 여하튼 우리는 IK 프로토콜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진다. 그런데 우리가 1단계를 수작업으로 한다. 수작업을 하는 거를 한번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샘플로 제가 요거는 이제 구글 검색에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한번 그 패킷 트레이스, 혹시 이제 시간이 있으면 패킷 트레이스라는 거를 시스코 라우터 패킷 트레이서가 이제 오픈됐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해서 실제 이런 거를 한번 시험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라우터하고 여기에 이제 시리얼 포트죠, 여기가 시리얼 포트, 여기를 이제 터널링을 하는 거예요.
그 ESP 모드를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AH를 쓸 거냐, ESP를 쓰겠다.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로 터널링을 하겠다. 터널링을 한다는 거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요걸 이제 PC라고 이제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 전송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 PC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암호화 되겠죠? 요 구간에서는 이제 암호화 될 겁니다. 자, 그럼 암호화 하려면은, 그럼 터널링으로 이제 ESP 터널링으로 이제 우리 한다라고 이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3데스로 이제 하지 암호화는, 그죠? 3데스로 하고, 그럼 인증은 뭘로 할까? 인증은 예를 들면은, ESP로 하고, MD5에 HMAC으로 하자. 이렇게 미리 이제 설계를 해 놓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이제 명령을 합니다. 라우터 1은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인터넷 시큐리티, 앤드 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인데요. 인터넷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 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의 요 약자인데, i3MP를 이니이블을 이제 노로 해놓는 거죠. 요거의 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자동화 설정을 하는 거를 노로 이제 선언을 해서 수동키로 이제 입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IK 페이스1은 동작하지를 않아요. 자동 모드는 이제 이제 설정을 안 해놓겠다라는 얘기죠. 수동으로 입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액세스리트 이제 110번 퍼미트가 여기 어느 그 IP 대역을 보호를 할 건지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130 여기죠? 30 여기하고 데스티네이션 여기 3으로 시작하는 거 여기를 이제 보호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2 경우에 페이스 1은 여기에서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거고 페이스 2 경우의 설정은 뭘로 할 건지를 이제 선언을 해 놓는 겁니다. 디폴트 모드로요. 라우터 같은 경우에 디폴트 모드로 터널링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거는 디파인을 안 해도 되니까 터널로 쓰는 게 되는 거고 크립토 IPsec, 트랜스셋 하고 요 적당한 이름 요거는 2단계니까 제가 IPsec SA를 좀 고쳤고요. 원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IPsec SA로 이제 바꾼 겁니다. 요거는 안 써도 되는 거고 참조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2단계를 이제 선언을 하는데, ESP 데스 암호화를 이제 우리는 3데스로 했으면, 만약 여기다가 ESP 3데스라고 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암호화는 ESP 모드에 ESP 프로토콜에 3데스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인증은, 자, 요거를 쓰겠다. MD5에 HMAC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2단계 SA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이스 1을 수동키로 이제 만듭니다. 근데 이 수동키로 만드는 거에 대한 적당한 이름을 이제 하는데 IK SA가 이제 1단계잖아요. 그래서 1단계로 제가 이름을 바꾼 거고, 요거 10은 이제 시퀀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IPsec 매뉴얼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뉴얼을 A하고 이 라우터 1하고 라우터 3 양방향, 단방향으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R1이 경우잖아요. 이건 R1 라우터의 경우에요. 그러면 아웃바운드는 ESP로 시작을 하는데 이 1003이 SPI 번호예요. SPI가 뭐죠? Security Parameter Index였죠. SPI는 이걸 선언을 해놓으면은 이게 1003으로 해놓으면 이게 SA에 대한 모든 선언에 대한 그 인덱스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ESP로 했다, 터널링으로 한다. 그 다음에 ESP MD5에 HMAC으로 한다. 이거에 대한 그 선언해 놓은 거에 대한 인덱스예요. 이 DB를 데이터를 이제 액세스하는 인덱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 하는 번호까지도 이게 수동으로 이게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3으로 입력을 했고요. 자, 이 암호화 하는데 ESP 3데스 암호화를 한다. 그럼 암호화하기 위한 키가 필요하잖아요. 이 키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사이퍼. 그래서 이렇게 선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니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증에 대한 것도 이 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키가 필요해서 1, 2, 3, 4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프리쉐어드 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프리쉐어드 키는 뭘로 해요? DH 기반의
오클레이 기법으로 이게 그 교환이 됩니다. 자, DH 기반까지 우리는 알았는데 이거 오클레이 기법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냥 DH를 좀 모디파이 했다, 개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DH가 그 세 가지 단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도스 공격,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나옵니다. 도스 공격이 좀 가능하고, 그 다음에 MITM 공격이 가능해. 이거는 배웠잖아요. DH에서 MITM 공격이 하다. 그 다음에 리플레이 어택이 이제 가능해요. 요 두 가지는 배웠는데 요거는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DH 그 익스체인지 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뭐 동영상을 듣거나 아니면은 그 교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 프리시어드 키는 뭘로 교환을 해요? 바로 그냥 DH 기반으로 우리가 교환을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제 오클레이 기법을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웃바운드, 여기 아웃바운드에 대한 거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바운드에 대한 것도 이제 설정을 하게 돼요. 인바운드는 ESP 한 다음에 뭡니까? SPI 번호는 3001로 했고요. 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보코아 키는 요렇게, 암호화 키, 그러니까 대칭 키죠. 요렇게 선언을 하고 인증에 대한 거는 요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봐서 R3, 요게 R3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면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 라우터도. 그러면 이 라우터도 설정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요게 바로 요 아웃바운드, 요 인바운드가 여기서는 아웃바운드가 되겠죠. R3에서 아웃바운드. 그 다음에 R1의 아웃바운드는 R3의 인바운드예요. 이걸 바꿔서 선언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야 쌍방이 이 키가 알고리즘도 동일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아웃바운드 ESP에 그 다음에 ESP 데스를 하는데 여기서 키는 A, B, C, D 1, 2, 3, 4였잖아요. 이게 아웃바운드였잖아요. 그러면 R3의 인바운드는 바로 요걸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웃바운드, R3의 아웃바운드는, 요게 되겠죠. 요거요. 요 인바운드. 이게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수동키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수작업 키 관리예요. 수작업으로 이제 입력을 해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2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페이스 2 여기에 설정을 해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IPsec SA는 바로 트랜스포셋 하고 IPsec SA 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ESP3DES, 뭐 ESP MD5 HMAC. 요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 얘는 데스로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3데스로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3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종적으로 적용을 시리얼 1, 요 R1의 시리얼 1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왼 포트. 그죠? 여기에 크립토맵 IKSA를 적용하라는 명령으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우터 1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면 당연히 R3에 대한 것도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핑이라든지 어떤 ICMP를 써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게 이게 설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암호화가 안 되다가 그 다음에 하면은 이제 이게 암호화 돼서 이게 전송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터널링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된다는 거고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거고, 이 수작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페이스 2는 이런 식으로 해서 IPsec SA가 ESP, 요 인증,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는구나.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IK 프로토콜 2단계로 이제 동작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IK 1단계 바로 뭐죠? IKESA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단계는 IPsec SA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를 1단계는 요게 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 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 돈다. 그래서 1단계 한 다음에 2단계 설정이 되면은 이제 ESP 터널, 그 다음에 ESP, 데스,
그 다음에 ESP, 뭐, HMAC 이런 것들이 2단계에서 이제 다 설정이 되고 1단계에서는 뭐예요? 키 교환이죠. 네? 프리쉐어드 키 요거 할 때는 DH 기반의 오클레이 기반으로 이제 교환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키를 안전하게 이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당연히 암호화 알고리즘은 뭘로 쓸 건지 그 다음에 인증 알고리즘은 뭘 쓴 건지에 대해서 요 1단계에서도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설정이 되면은 이 설정된 걸 가지고 2단계 설정일 요 매개 변수가 이제 서로 통신을 해서 설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단계에는 시큐어드 채널을 만들어준다. 네? 안전한 아직 1단계에서는 지금 IPsec 터널링이 안 됐잖아요. 아직 설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1단계부터 시큐어드 채널을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2단계 이 만들어진 시큐어드 채널을 가지고 매개 변수가 이제 상호 합의돼서 설정이 된다. 그럼 시큐어드 채널을 설정하기 위해서 암호화 알고리즘, 인증 알고리즘, 뭐 키 교환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에 ESP, 뭐 터널 모드,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이제 합의돼서 설정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암호화돼서 ES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암호화 전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단계 IK 1단계는 ISA KMP 요 프로토콜이 돌아서 시큐어드 채널을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2단계 SA 설정을 이제 하는 거죠. 이 SA 설정이 뭐죠? 매개 변수가 바로 이런 거죠. ESP 터널 뭐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는 ESP 만약 이걸 ESP를 설정했으면 ESP로 이제 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인증도 되고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리플레이 어택도 방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결성, 해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결성도 적용이 되는 네 가지에 이제 제공되는 게 다 IP색이 이제 터널링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운영 모드는 터널로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2단계에서 다 이제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IK 제가 방금 전에 다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이제 보시죠. 내용을. 자동화된 보안 연계 수립이다. 그리고 피어투피어 방식으로 키 교환을 지원을 한다. 이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분배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갱신이 돼요. 예, 이게 자동화된 거죠. 그 다음에 보안 연계 SA 관리와 키 교환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이 인터넷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 앤 키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프레임워크와 그 다음에 DH키 분배 프로토콜을 개선한 이 오클레이 키 결정 프로토콜의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IK는 뭐죠? ISA KMP하고 플러스 오클레이 키 결정 프로토콜로의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클레이 요거는 뭐예요? 프리시어드 키를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DH를 개선한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우리 아까 이제 수작업 배웠잖아요. 수작업 배웠는데 그거를 이제 자동화시킨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ISKMP는 IK 키 교환을 실행하기 위한 메시지 형식이라든지 전달 방법을 정의된 그런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A 생성이라든지 수정, 삭제하기 위한 절차나 패킷 구조들 정의를 이제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IK 프로토콜 동작을 볼게요. 우리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다라는 건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1단계는 메인 모드, 그리고 이건 세 쌍의 메시지가 양방향 교환이죠. 세 쌍의 메시지니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요렇게 세 쌍이 메시지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SA IK SA 설정은 단방향 설정이라고 그랬어요. 단방이라는 건 아웃바운드하고 인바운드하고 서로 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 메시지를 교환이 된 다음에 비로소 이제 합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TCP 뭐 3&, 쉐이크 할 때 뭐 또는 TCP에서 뭐 윈도우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맨 처음에 설정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설정을 세 쌍의 메시지로 이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IK는요, UDP를 이용을 하고요. 뭐, 특별히 뭐 TCP를 뭐 릴라이어블한 그런 거를 쓸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UDP를 이용을 하고 포트 번호는 500번을 모두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IPsec VPN 환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 자동 생성 분배 갱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일정 시간 뭐 일정 시간 타임을 이게 정하거나 데이터 뭐 이게 K바이트로 이렇게 단위가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36,000 K바이트를 다 전송이 되면은 키를 자동으로 이제 갱신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IK 페이스 1 1단계에서는 뭘 하는지를 보면은 이거는 ISA, KMP, SA 협의 단계라고도 하고 메인 모드 단계라고도 하고 도 하는데 또는 IK SA 단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써요. 이렇게. 협의 단계에는 3데스, 그러니까 이 키를 i키 채널에서 사용할 암호화 알고리즘, 인증 알고리즘 이런 거를 보안 채널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큐어드 채널을 설정을 한다고 그랬죠? 시큐어드 채널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세션 키는 아까 얘기한 대로 DH 기법을 계산한 오클레 기법을 이용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요 암호를 3데스로 한다 그러면 이 키가 필요하잖아요. 요 키를 어떻게 교환을 할 거냐. 오클레이 기반의 자동 요 세션 키는 3데스, 그러니까 대칭 키에서 사용하는 세션 키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바로 이 오클레이 기법으로 해서 자동으로 생성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라우터하고 B라는 라우터에서 자동으로 이제 키를 생성을 해서 우리 DH 기법 배웠잖아요. 요 모드 P, GB, 모드 B, 반키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키를 요걸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뭐 교환을 해서 요 세션 키를 이제 만들겠죠. 물론 오클레이 기법은 조금 더 복잡하게 세 가지 DH의 세 가지의 그 결함을 이제 개선을 한 기법을 사용하지만 큰 맥락은 이제 같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증에 대한 거는 바로 이제 그 프리시어드 인증 키를 교환을 할 겁니다. 이 프리시어드 키 교환을 할 때 바로 이것도 DH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IK 이제 2단계에는 이제 퀵 모드라고 하고 2단계부터는 인크립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안 시큐어드 채널을 만들어 놨잖아요. 1단계에서. 1단계에서 예를 들면은 데스 알고리즘을 쓰겠다, 인증 알고리즘을 이걸 쓰겠다, 키는 뭘 쓰겠다라고 서로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그 만들어졌잖아요, 채널이. 그걸 이용을 해서 암호화된 걸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설정되는 게 IPsec SA 설정 단계라고 하고요. IK 채널, 즉 1단계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 채널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 암호화, 인증에 필요한 보안 매개 변수를 교환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터널 모드로 하자, ESP 데스로 한다. 뭐 이 위에서 선언한 거하고 이제 같을 수도 있죠. 이게 같게 돼 있네요. ESP 샤원 HMAC으로 인증을 하자.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AH로도 될 수도 있고, 뭐 ESP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Psec SE는 동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일정 시간 또는 데이터 전송이 되면 여기서 요 설정된 SA 설정된 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로 1단계에서는 타임으로 설정을 해서 변경이 되고요. 2단계는 타임하고 데이터 량으로 해서 이 설정이 갱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동키 설정 내용을 보면은요, 바로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생성을 한다고 봤을 때, 터널링 구조고 ESP를 적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자, 아까는 이게 NO로 돼 있었는데, NO로 돼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ISKMP를 이제 폴리시십해서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높은 숫자부터 이제 매핑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냥 그런 정도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페이스원을 자동으로 하겠다라고 요 프로토콜을 이제 선언한 거죠. 그래서 요 시큐어드 채널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보안 채널을. 보안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할 거냐? 암호화는 3데스로 하겠다. 무결성으로 해서 해시는 샤로 하겠다. DH. 요게 이제 사전 공유 키를 교환하기 위해서 쓰는 DH 키 교환 알고리즘은 그룹 2로 하겠다. 요 그룹 2가 DH 교환 알고리즘에서 1024비트예요. 그룹 1은 764비트고요.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이프 타임은 디폴트로 86,400세컨드. 이게 24시간이죠. 네. 24시간의 라이프 타임을 줍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은 요게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라이프 타임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게 뭐죠? 이게 프리쉐어드 키를 선언을 해줘야 돼요. 프리쉐어드 선언을 이게 자동화라 하더라도 프리쉐어드 키는 이제 입력을 우리가 사람이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his is shared key가 그 프리쉐어드 키라는 걸 의미하고요. 6은 요 프리쉐어드 키를 이제 암호화 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인크립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명령어를 라우터에서 명령어를 주잖아요. 이렇게 주면은 여기 보면 인크립트 돼 있죠. 요게 6번으로 줘서 인크립트가 돼 있고 요걸 0으로 주게 되면은 요게 플레인 텍스트로 나오겠죠. 이게 this is 뭐 shared key에서 플레인 텍스트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 리스트는 수작업 할 때하고 이제 동일한 거고요. 보호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IK 페이스 1을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K 페이스 2 바로 IPsec SA죠. 요 디폴트 모드로 이제 터널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경우에 트랜스퍼 셋은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고, 자 ESP3des, ESP-HMC를 쓰겠다라고 IPsec SA 2단계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적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크립토메 IKSA 이거 이미 단어고요. 여기 보시면 IPsec, ISA, KMP로 되어 있죠. 수작업할 때는 이게 IPsec 매뉴얼로 입력이 됐어요. 아마 전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시퀀스를 의미하고 IPsec, ISA, KMP 바로 1단계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를 적용을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IPsec SA가 뭐죠? 바로 요거죠. IPsec, IPsec SA. 바로 요거죠. 요거를 이제 세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에 이제 선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단계는 시큐어드 채널을 만드는 거고 2단계에서 이제 실제 SA IPsec SA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ESP 3des로 하겠다, 뭐 요걸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 이게 동작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세 쌍의 메시지죠. 메인 모드 이게 1단계인데 여기서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9일에서 83에서 9일 그죠? 이렇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이렇게 해서 6개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킥 모드는 3개의 메시지만 이제 갔다가 왔다가 가고 이렇게 3A 핸드쉐이킹처럼 퀵 모드로 해서 2단계가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ESP가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돼서 이제 전송이 됩니다. 요거는 뭐였죠? SPI 시큐리티 파라미터 인덱스였죠. 바로 요 인덱스가 바로 예를 들면 ESP 뭐 터널
그 다음에 뭐 HMAC 이렇게 이제 SA 선언한 거에 대한 인덱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인크립티드 페일로드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단계 우리 정보 1단계가 바로 이제 그 IKSA 선언해 놓은 거잖아요.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R1 이런 명령어를 이제 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크립토 엔진 커넥션 액티브에서 보시면은 요 두 개 이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가 이제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요기인데 인크립트 됐죠. 그리고 디크립트 됐어요. 그러니까 인크립트 된 게 이게 아웃바운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디크립트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인바운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디 요거는 아웃바운드고 요거는 인바운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001 해갖고 요거는 IKSE 단계인데 요거는 이제 암호화되지 이제 않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크립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2단계 IPsec SA 단계예요. 2단계에 들어서서는 3데스 샤로 이제 3데스 그다음에 인증은 샤로 해서 지금 암호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쇼 크립토 ISA KMP 폴리시를 보게 되면 이 라우터에는 이렇게 디폴트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디폴트로.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해도 이제 디폴트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디폴트 프로텍션 스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데스, 그 다음에 해시 알고리즘은 샤,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 메소드는 RSA가 돼 있어요. 오센티케이션 메소드가 RSA로 돼 있다라는 건 우리 HMAC을 쓸 때 HMAC에는 요 키가 필요하잖아요. 이 키에 대한 교환을 RSA 알고리즘을 써서 그 공개키 알고리즘을 키 교환을 시키겠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상호 그 공개키에 대한 그 인증서가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PL만 그룹은 이제 원을 쓰겠다. 라이프 타임이 있죠. 여기 라이프 타임이 디폴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86,400. 86,400을 3,600으로 나누면 24시간 정도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갱신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새로운 설정을 했었잖아요. 새로운 설정을 해서 이걸 3데스로 이제 했고, 그러면 이제 112비트의 키를 이제 갖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 메소드는 이제 프리시어드 키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는 DPL만의 그 기반으로 이제 뭡니까 개선된 오클레이로 이제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DPL만은 그룹 2로 했고요. 라이프타임은 그대로 디폴트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CA-KMP 키를 하면은 여기 인크립트 되어 있다라는 거가 나오죠. 근데 실제는 요거죠. 플레인텍스로 보면은. 자, 2단계 확인을 해보면은요. 2단계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2단계 정보 확인은 IPsec 트랜스포스 셋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바로 요걸로 이제 세팅이 돼 있다. 터널링. 그죠? ESP 그 다음에 암호화는 3데스 그 다음에 인증은 샤 HMAC 그죠? 무결성은 샤. 그 다음에 모드는 운영 모드는 터널 모드. 네. 이게 바로 IPsec SA 2단계의 그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인캡슐레이션, 디크립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암호화가 되는 거죠. 실제 여기는 암호화되고 이런 게 이제 없으니까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패킷의 인크립션, 디크립션 이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SPI고요. SPI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속성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단계에서의 어, remaining key lifetime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량이 되겠고 이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시간이 제로가 되건 또는 이 K바이트가 제로가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갱신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2단계에서. 이동안 이제 이건 아웃바운드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2단계의 경우에 SA는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가 이게 달라요. 그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다. 여기서는 지금 같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다르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아까 쌍방이 이제 세 쌍의 메시지하고 요거는 세 개의 메시지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뭐 이제 6개가 나오긴 했지만 세 개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ESP로 이제 암호화된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new IP 어드레스가 되겠죠. 게이트웨이의 new IP 어드레스가 될 거예요. 여기. 그죠? 요 사이가 이제 터널링 된 거고, 여기 소스 IP 어드레스하고 여기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는 인캡슐레이션 된 거죠. 그래서 암호화돼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거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금 2, 3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